반갑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미라고 합니다. 오늘 총선 내 활동가 선거법 이번 재판 관련해서 저희가 재판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천여 개 단체들이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는 연대체를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기억, 심판, 약속 운동들을 유권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법 고발, 선관위 고발 그리고 검찰 이 22명의 무더기 기소를 하면서 오늘날 지금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재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저희 이제 활동했던 유권자 활동의 정당함을 다시 한번 또 알리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는 말씀으로 정강자 대표님, 참여연대 대표님께 마이크를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22분의 우리 시민사회 상근 활동가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상근 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2016년에 구성하고 활동했었던 총선 내수 활동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22분은 무죄입니다. 만약에 오늘 재판부가 무죄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무죄입니다. 우리는 2016년 총선 내 활동이 그 2017년에 있었던 의회의 탄핵 결의안을 추동하고 또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추동해내고 광장에서의 촛불 시민의 행동, 혁명적 행동을 마이크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완성시켜낸다라고 그리고 2016년 국민들에 의해서 총선의 결과로 총선 내수 활동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를 존중하는 우리 시민단체 총선 내수 사법부에 22분의 시민 활동가, 총선 내 활동가의 무죄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정중하게 무죄를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22분의 시민 활동가들의 총선 내 활동은 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확산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시민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제 작년 유권자 활동, 총선 시민 네트워크로 유권자 활동 전개하셨던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김동률 선생님께 실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6 총선 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동규입니다. 저는 중소상인들의 이야기를 총선 과정에 담고자 함께 활동을 했고요. 오늘 기자회견 마치고 오늘 총선넷 1심의 결심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자회견입니까? 집회입니까? 왜 그 기준이 선거 때는 달라져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왜 1인 시위를 하는지 기자회견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 외에 평범한 시민들이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목소리, 작은 행동까지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매도한다면 과연 누가 자기 의사를 마음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과연 그러면 투표소에 들어가서 도장만 찍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재판 앞두고 재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민주주의는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현명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청와대 비서관 허현준 전 비서관이 보수단체들을 기획하여서 같이 공모하여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의 낙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개최했다라는 것이 또 최근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작년에 국회 안행위에서도 왜 보수단체들이 동일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보수단체에는 고발이나 단 한 건의 경고도 없이 왜 청산넷만 이렇게 무더기 기소하고 과잉 단속했는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안진걸 처장님께 관련해서 말씀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짧게 오늘 이제 법원에서도 제가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방금 우리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력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 그중에 사회경제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인 시위라든지 또는 그 선거구 앞에서의 작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래도 귀하가 그동안 여러 잘못을 저질러서 낙선 대상 후보로 선정됐다는 것을 알리고 기자님들이 그걸 취재해 주셔가지고 유권자들에게 그 정보 정도를 전달하는 정도의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들 수도 없고 또 그럴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또 현행법에서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허용되어 있는 기자회견을 통한 낙선 대상 선정된 것을 알리는 정도. 그리고 또 기자님들이 현장에서 나는 안 찍어 피켓을 이렇게 저쪽 후보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한번 비춰봐라는 정도에서 저희들이 협력해드린 것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22명이나 고발당하고 압수수색당하고 조사받고 수사받고 결국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구형일지 모르겠지만은 검찰이 양심 있다면 무죄를 구형해야 될 텐데, 예, 백지 구형, 무죄 구형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기대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제가 최후 진술에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호소드리고 좋은 선거 결과를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참고인 진술 나갔을 때 성관이 사무총장과 제가 나란히 있었는데 의원들이 저랑 성관이 사무총장 물어봤을 때 수구단체들은 몇 번 안 해서 몰랐다, 또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고발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밝혀진 거 하면 사실 그분들이 몇 번 안 한 건 아니고 굉장히 그분들도 많이 했는데 한두 번 했기 때문에 봐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무총장이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 한두 번이지만은 현행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라든지 정당을 막 적시하는 그런 행위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법태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당한 조항인 거 알지만은 일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그런 저희 처음에 회의부터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국회 앞에서 여기저기서 광화문에서 막 그런 행위를 하고 다녔는데, 사실 저희도 그 집중 낙선 대상 10명 후보자 앞에서 딱 한 번씩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이 사무총장의 말에는 논리가 안 맞는 것이죠. 이미. 그리고 저희는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파악이 됐고 그분들 언론에 안 나와서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바로 언론에 많이 나와서 파악이 됐다는 것 자체가 기자님들과의 합리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행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권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서 걸렸고 언론이 많이 나와서 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저희들보다 훨씬 더 과한 행동을 했었고 여러 차례 한 분들은 아예 봐주고, 저희는 법폭 내 선관위 현장에서 지도까지 받아가면서 한 저희들도 사실 지역구에서 딱 한 차례씩만 한 건데 유일하게 오세훈 후보만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두 차례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딱 한 차례씩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만 했으니까 봐줬다라는 논리를 피면 저희들도 단속할 이유가 없는 거고, 선관위 지침은 저희가 더 잘 준수했다는 측면에서 선관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건 아닌지
재판 과정에서도 선관위 직원이 나와서 총선일 앞둔 4월 12일 날 위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서 후다닥 고발장을 써서 제출했다라는 선관위 직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감안해 보면 청와대나 또는 그보다 더 어떤 그 비슷한 무게를 가진 권력 집단에서 총선 내시 낙선운동하는 게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신경이 쓰이니 좀 부당 무리하게라도 단속을 해라, 고발해라 해서 4월 10일 급조가 고발이 됐고, 처음에는 2명만 하다가 이걸 좀 키워야겠다, 탄압해야겠다 생각해서 압수수색과 피조사 대상을 무한으로 늘려서 무려 이제 22명까지. 사실 여기는 22명만 있지만 저희랑 비슷하게 캠페인했던 총선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또 용산 참사 대책이라든지 하면 3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기소된데, 대부분 저희는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당신 선거 후보들이 낙선 대상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빌미로 보수단체들의 낙선운동은 보장해주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만 탄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오늘 저희가 최우진을 통해서도 재판부에 잘 호소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은대 기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선거법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살펴보면 선거 6개월 전부터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선거법 개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김선희 변호사에게 잠깐 간단하게 마이크 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내 변호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재판을 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22명이나 되는 활동가들이 이미 소환 조사를 받고 1년 넘는 재판 동안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활동가들이 너무나 많은 탄압과 고통을 겪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재판 과정 동안에 이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앞서 안진걸 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관위의 고발과 기소 자체가 굉장히 표적 수사, 표적 기소, 과잉한 어떤 기소라는 점을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선관위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저희가 이 수사 기록만 5,000쪽이 넘습니다. 10건이 넘는 수사 기록, 별책까지 하면 엄청난 양이 있는데, 사실 증거 조사를 하다 보니 그 많은 수사 기록 중에서 실제로 총선에서 어떤 선거법 위반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라는 것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무실 압수수색도 하고, 주거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해서 문자 복원하고, 이메일 내용과 휴대폰 통화 내역까지 다 확인했는데, 어떻게든 총선 넷을 당시에 뭐 정치권과 연결하려는 그러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광범위한 수사를 했는데, 사실상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공개된 기자회견과 공개된 발언과 피켓 이외에는 선거법 위반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근원에는 선거법 조항들이 있는데요. 선거 시기에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문구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정당한 표현까지 다 위법으로 몰아넣기에 좋은 규정들입니다. 이 조항들에 대해서 이미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 또 아주 연달아서 위헌 제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많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또 좋은 결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률을 해석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이 헌법의 취지,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 취지를 구현하면서 그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 법원의 권한이고 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과거에 뭐 관건선거나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 시기에 많은 규제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제의 취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뭐 부정행위나 뭐 어떤 경제력의 어떤 뭐 과도한 동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이런 조항들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해왔고, 법원이 그러한 합헌적인 해석과 또 상식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재판부에 국회의원의 16명 의원의 연서명으로 무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도 함께 되길 바라고요.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10시부터 저 안쪽에서 재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리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